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 개헌 저지선이 되는 200석을 상대편이 얻음으로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이 김경률 이런 위원장 부위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실패가 한동훈 한교안의 실패를 되풀이한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쳤다. 자, 이런 거 말도 나오고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또 우리가 광장으로 또 언제까지 나가서 더우나 추우나 또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흔들고 이 방어선을 또 지켜야 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거 한동훈 한교안의 실패 되풀이 산토끼 집토끼 모두 놓쳤다. 이거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도 코도 듣지도 않더니 오늘 이런 사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오적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오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유 있는 참패, 오적에게 책임을 묻는다. 예, 이 5가지 이런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주 정리를 해줬는데요. 정말 이 경험이 김경률 같은 검증되지 않는 이 적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내부 총질한 거 큰 문제고요. 그리고 경험이 미천한 사람들,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 반짝 경험 있는 한계가 중다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말이 확 들었습니다. 전략 실패를 저쪽에서는 조국과 이재명이가 쌍끌이를 하면서 완전히 불을 붙여서 살렸는데 전략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전략 실패를 했죠. 이 대통령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선거를 끌고 감으로써 완전히 이겨놓은 것을 아주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내리 까는 바람에 이렇게 저쪽에서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 이게 완전한 전략 실패죠. 또 이렇게 이 보수 우파의 강한 전사들 이런 것들을 내 자식 죽어라 하고 내쫓아버린 거, 잘라버린 거, 보수 우파 강하게 끌어안지를 않고 멸시하고 분노시킨 거,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자유일보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 총선 누가 보수의 무릎을 꺾었나 이런 이제 또 부제목으로요. 자, 이게 이제 출구조사에서 100석 이게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국힘당과 비례까지 다 합쳐서 100석이 확정이 되면은 뼈아픈 패배, 완전 뼈아픈 패배로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 행위는 너무도 쓰라린 패배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200석을 빼앗기면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주면 자, 누가 이 방어를 할 것이며 또 4년, 5년 전에 그 쓰라린 5년 2017년도에 있었던 엄청난 패배,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금 또 반복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야, 정말 참 강화문만 손만 잡았으면 1인 1이 없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여당의 잘못된 선거 전략으로 압도적인 패배를 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이 압도적 패배를 했다는 거, 이 정권 심판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경험 없는 사람들, 중도를 잡고 좌쪽에 있는 전라도를 잡겠다. 이게 지금 이 공정과 정의의 대표 조용술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갈등한 것이 이 차별화를 시도하며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 대통령을 이렇게 저지하고 짓누르고 잘못을 밀어붙이고 하다가 오늘 이거 공멸을 한 겁니다. 공멸. 이렇게 해서 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 분열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갈등한 것이 이 분열을 가져온 첫째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보수 결집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률의 첫째 김건희 여사 공격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단추가 잘못된 거지. 디올백 수수. 이거는 하나의 이 종북주의자 이 공작하는 북한 이 몰래 칼메라 공작했던 이 목사 최 목사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한 겁니다. 여기에 놀아난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지적하는 칼럼이 조중동에서 게재되니까 얼른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말함으로 해서 극언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김 비대위원을 옹호함으로써 한동훈이하고 한패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 흘러간 것입니다. 정말 뼈아픈 것이죠.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은 이 자기를 도모하려는 한동훈 측의 기획된 도발이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이게 이 김경률하고 이거 뭔가 내밀한 무엇을 내막을 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개혁을 원하는 윤 대통령과 달리 한동훈 위원장은 당 개혁보다는 당 장악을 위해서 자기를 도모하려는 것에다가 관심을 가진 것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죠. 두 번째는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와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서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또 거기다가 뭐 이종섭과 항상무 사건을 대통령 공격 재료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눈높이 안 맞다 해가지고 또 까기 시작해서 자기들이 공천 취소와 듣보잡 비례 공천으로 지지층을 이탈해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뒤집어 씌움으로 뭐로 해서 자꾸 대통령 모든 책임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야당적으로 바람이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죠. 이 방어하고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는데, 예? 이거를 참, 공천 실패와 한동훈 위원장의 독선, 원맨쇼도 하나의 패배 원인으로 또, 이렇게 국민의 미래 대표의 당 실무자를 배치하고 스피커 노릇을 해야 되는데 선대위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등이 선거에 바쁜 사람들로 채워갖고 자기 원맨쇼만 하고 마이크 한 사람만 가지고 한동훈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계에 부닥쳤다고 자꾸 하잖아요. 사진 찍고 혼자서 떠들고 경험도 부족한 데다가 그게 이렇게 자 국민 추천제의 정실 인사 듣보잡 공천도 문제다. 예.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 능력 없는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듣보잡 사람들 원칙을 무시한 비례공천에서도 이게 NGO 단체들도 아연 실색해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뼈아픈 것이죠. 2030 시대, 요 2030을 앞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이 군대에 100만 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끌어당겨가지고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주 이거를 전혀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여기 나오잖아요. 2030 남성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았고 전혀 이게 공동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한동훈 위원장의 페미니즘의 PC주의에 대해서 실망이기 때문이다. 앞전에 이번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 총선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 대통령을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완전히 자신들에게 정권을 다 주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잘했던 정책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반국가 세력들을 저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바람으로 끌고 가서 큰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픽탱크를 치면서 그 안에 강력한 이 세력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이제 불나고 나서 집 고치는
격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뭐 책임을 물리고 뭐라고 석고대죄하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다시금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석고대죄하고 물러가고 새로운 판을 짜서 앞으로 대통령과 같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게 이제 이성윤이며 이 사람들 지금 조국이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들어가서 탄핵하고 3년은 길다 끌어내리려고 할 때 누가 나와서 싸울 것입니까? 저 경상도 사람, 대구 사람들이 와서 싸울 겁니까? 예? 국힘당이 싸울 겁니까? 한동훈이 저기 거리에서 나와서 싸울 수 있습니까? 김경률이가. 자, 이게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이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문제 내려놓고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정말 이 5대 유튜버들이 분노 내는 고성국, 이 신혜식, 이런 이봉규 이런 분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나. 뭐 정치를 안 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 있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오히려. 예? 안정근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